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로 방문각에서 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뵙게 되네요. 그래도 작년에는 오프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막 고민하시는 내용들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렵게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전달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강의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죠. 저도 이제 보통 이제 인사노무 관리 강의 말고도 다른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다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두 건의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 온라인 강의가 좀 힘들고 전달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들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뭐 학원 측에서 강사님들이 많이 못 오셔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할게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방역 지침 준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은 마스크가 워낙 생활화돼가지고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집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군가 저를 계속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그래 나 이렇게 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1층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마스크를 안 써서 이상하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얼른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 썼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마스크 자체가 이제는 뭐 없어서는 안 될 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잘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무사 카페에 가셔봐도 인사노무 관리는 답이 없다, 뭔가 도대체 뭐 기준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노무사 시험에서 주로 이제 2차에서 보는 과목들이 법학과 경영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법, 그다음에 이제 행정쟁서법이 있죠. 쟁소법이 있고, 그렇죠? 요게 이제 한 거고, 뭐 선택 민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나눠지는 게 뭐예요?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가 이제 필수죠. 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가장 많이 택하는 이제 경영조직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경영조직을 많이 하시고, 이제 특별히 민소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이제 법 쪽의 영역이니까. 이 양자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회과학 학문을 묶이지만 양자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예요? 이건 이제 법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법학인 거고, 얘네들은 이제 경영학인 거죠. 같은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법학과 경영학은 그 역사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연구하는 분야가 당연히 다른 거는 뭐 두 번 하면 잔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법학과 경영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법학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법학은 공부하면 남는 것도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실력이 쌓이는 것 같은데, 경영학만 오면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경영학은 굉장히 나한테 맞아요. 굉장히 재밌어, 경영학. 근데 법학만 가면은 뭔가 어렵고 잘 안 느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양자를 한 번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여기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이 되느냐, 좀 강점이 있느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백그라운드의 영향도 있고 본인의 성향과도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 이제 어떤 뭐 경제신문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뭐 세상 돌아가는 일들, 특히 이제 어떤 기업에 관련된 일들을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좀 이런 실증적인 연구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어떤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경영학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파고드는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학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차이,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고 접근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양자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법학의 방식으로 이 경영학과목을 공부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고요. 또 경영하는 방식으로 법학을 하게 되면 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이걸 각각 공부할 때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학 자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전이 있고 그 법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전을 해석한 판례도 분석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학 같은 경우는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도 있고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적용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학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경영학 같은 경우는 뭐야? 굉장히 실증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검증하는 학문인데 어떤 효과? 그러니까 기업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업만 보는 거죠. 기업만. 그렇죠? 경제 주체인 뭐 정부 가계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기업만 연구하는 학문이고 과연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좋은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들 어떤 것들 이해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경영학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차이,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우리가 경영자의 마인드로 책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됐을 때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기업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장점이나 단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다 기업에게 적용해서 기업에게 어떠한 효과나 어떠한 이제 그 현상을 가져다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읽을 때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같은 경영학이지만 또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인사노무랑 경영조직이랑 또 달라요. 또 다릅니다. 달라요. 경영조직 같은 경우는 이론이 좀 더 베이스예요. 그렇죠? 학자가 어떤 모형이라든가 모델을 제시했고 그런 이론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조직은 암기에 좀 적합한 부분이 많죠. 물론 암기의 양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경영조직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해놔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경영조직 같은 거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인사노무 관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실용적인 학문이랍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이라는 게. 그렇죠? 인사노무 관리가 특히. 그래서 사실 인사노무 관리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다 제도 소개라든가 뭐 기법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뭔가 좀 더 파고들 만한 이론의 깊이가 있다. 그렇죠? 논리적이다. 뭐 이런 부분의 느낌을 받기는 좀 덜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노무 관리 책을 봐서 좀 이론이라고 할 만한 걸 뽑아보면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론적 기초에서 박경수 교수님 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론적 기초에서 뭐 기계적 접근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접근론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직무 설계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들 일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동기부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이론들 나오는 정도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그걸 외워야 될 거는 굉장히 양이 작아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사노무 관리는 그래서 뭐냐? 그 내용도 결국 기업에 적용하고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을 배우는 것도 기업이 우리 조직원들을 좀 더 몰입시키고 직무에 만족시켜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우리가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바 그러니까 기업의 비전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한 목적 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나 기법들을 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거며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다 보면 뭔가 뜬구름 잡는 듯이 다 느낌이 많이 듣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인사관리 담당자, 실무자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사실 나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항상 내가 인사의 어떤 담당자, 실무자.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실무에 나가시면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이제 결국은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인사제도를 개선하거나 이제 설계하는 컨설팅을 할 거잖아요. 뭐 임금 체계를 바꾼다던가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던가 이런 거를 할 텐데 이제 결국은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제도나 기법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미련하게 공부한다 그럴까요? 인사노무 관리에 나오는 막 제도나 기법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우기만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물론 암기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그런 제도나 기법들에 나온 취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기업에 갔을 때 어떤 효과나 어떠한 점에서 필요한지 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Y라는 차원에서 왜 이런 게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기업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사노무 관리도 50점짜리 시험 문제가 뭐예요? 그냥 답이 없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50점짜리 같은 경우. 정말 뭐 1000명의 수험생이 있다 그러면 1000개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본인들이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인사노무 관리 과목이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지다 보면은 또 인사노무 관리가 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기사들 또 있다 보면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요즘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조금 더 살아있는 공부가 되고 인사노무 관리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인사노무 관리의 어떤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는 제가 항상 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와 암기가 시험을 볼 때는 필요하죠. 당연히 둘 다가 이제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인사노무 관리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관점, 특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냐, 이렇게 같이 놓을까요? 숲이냐, 나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숲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숲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인사노무 관리는 계속 암기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에어도 잊어버리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안 이어진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노무 관리는 먼저 숲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틀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관점까지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자기만의. 근데 그런 관점이 내가 오로지 나만의 창작으로 만드는 건 아니겠죠. 많은 교수님들이나 혹은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틀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틀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이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 인사노무 관리 학계평 보유방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역할은 뭐고 이런 식의 전반적인 틀이라든가 관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암기가 필요한 것들 중에서 대부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인사노무 관리에서도 암기도 교과서에 나온 그 글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야 된다. 우리가 요즘은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판례를 막 똑같이 써야 된다고 막 외우잖아요. 근데 인사노무 관리는 경영학 과목이고 이 정의라든가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도 교수님마다 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도 인사노무 관리에서 이거를 뭐 문장 자체를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여기에 이 기법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인지 뭐를 먼저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단어라든가 그 해당 개념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캐치를 하면 그걸 토대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내면 암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면서 숙달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려면 이해를 먼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할 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너무 뭐 암기를 해야 되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틀을 이게 구조가 큰 그림을 먼저 자꾸만 그려보세요. 인사에서 확보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뭐 개발 쪽이라든가 혹은 뭐 평가 쪽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연계해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배울 때 뭐예요?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 수평적인 통합 같은 경우는 각 제도가 각 기능이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호보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물리는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깨우치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좀 인사노무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지우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GS 연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끝나고 이제 GS 1기가 이제 1월 달에 시작하죠. 그다음에 이제 GS 2기, 그다음에 GS 3기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GS 연기는 뭐예요? 이때는 이 이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도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박혜인 교수님 책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책을 한번 정독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기부터는 뭐냐? 이제 심화죠. 이제 여기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심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화하는 거고, 이때 이제 뭐 좀 쪽지 시험 같은 거나 이제 일부 시험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뭐 개념에 대한 암기에 대한 부분도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일부분 암기를 하고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심합니다. 1기 때가 이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입을 늘리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초 토대 위에 투입의 인풋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풋을 늘려야 그게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교과서만 보게 되면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과서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취합해서 단권화를 해야겠죠. 이때. 그렇기 때문에 GS 1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뭐 재시생분들의 경우는 연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기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시점이다. 시험에서 있어. 이때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연기와 1기 사이에 좀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물론 연말이고 연초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인사노무 관리든 다른 시험이든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1기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 놀다가 다시 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1기 때 연기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뭔가 내용은 들어봤지만 똑같이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죠. 이전에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그 토대 위에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뭐 2기, 3기에는 핵심 정리하면서 이제 시험이 실전 모의고사가 중심이겠죠. 이때는 이제 뭐 실전 모의고사. 그렇죠? 뭐 핵심 정리 같은 것도 이루어지면서 쭉 이렇게 가서 이제 시험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기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강평도 듣고 거기 내용들 따라가는 게 급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좀 책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GS 1기 때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GS 1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GS 1기 전에도 꼭 그런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잠깐이라도, 인사노무 관리는 그냥 읽기 시작하면은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뭔가 암기하듯이 우리가 하나 볼 때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쭉 책 읽듯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읽히는 내용도 아니고 뭐 한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한번 그런 식으로 읽으면서 일기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쓰기죠. 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출력할 수 있는 그 팁은 열심히 많이 써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쓰는 연습도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혼자서만 공부하고 쓰는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쓰는 연습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쓰는 연습 안 하면 내가 이해했지만 그게 답안으로 현출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쓴 답안이 봤을 때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본인은 몰라요. 내가 쓰고 내가 보면은 그냥 잘 쓴 것 같아. 근데 남이 쓴 답안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남이 내 답안에서 평균을 해주면 내가 부족한 점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좀 글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설을 잘 쓰시는 분들처럼 인사노무 관리는 그런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더 논리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게 이제 그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그건 이제 뭐 타고나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연습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배웠던 내용을 계속 이제 써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라든가 좋은 내용들을 또 받아들여서 내가 그거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인사노무 관리도 이제 여러분에게 고득점을 안겨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뭐 긴 시간 뭐 말씀을 좀 드렸네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가 재밌게 공부하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도 이제 뭐 여기에 있지만 법학과 나왔어요. 법학과 나왔는데 지금 저는 법학보다는 이제 경영학 쪽으로 해서 지금 노무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거의 경영 컨설턴트, 인사 컨설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제 그쪽 분야로 이제 계속 그 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보고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무실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인사노무 관리가 노동법 못지않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에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좀 재미와 어떤 그 정을 좀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이해하시고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인사노무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S 1기 때 또 이제 같이 오프라인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희망하면서 그러면 제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